심장마비가 닥쳐 완전히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두려운 생각이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 몇 분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혼자 살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더라도 신속하게 행동하고 정확히 대처한다면 심장마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중요한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단계들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 교육이나 고급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준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징후를 인지하는 방법,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심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시간을 벌 수 있는 작은 행동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몇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째, 가장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에서 혼자 살아남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심장마비가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입니다. 가슴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서처럼 가슴에 극적이고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심장마비는 훨씬 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징후는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기 쉽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깊고 불편한 압박감이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무언가가 당신 위에 앉아있는 것 같거나 가슴에 시멘트가 천천히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느낌이 사라지기도 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재발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다른 초기 징후로는 가슴 통증 없이도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언덕을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 어깨, 목, 턱에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 특히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통증이 가슴의 어떤 부분보다 등이나 배의 압박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4세의 리처드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다가 쇄골 아래에 마치 속쓰림처럼 이상한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심장마비가 통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시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종종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의 경우 그 속삭임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끙끙대는 전형적인 드라마를 기다리다가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특히 압박감, 호흡 곤란 또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고 신호를 인지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사소해 보이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심장마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면 바로 주저없이 911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장마비는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911에 전화하면 훈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당신을 향해 달려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비, 약,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심장이 멈췄을 때 당신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흔히 그렇듯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시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치료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78세의 린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간호사가 혼자 있고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나중에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쯤 그녀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지만 의료진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전화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왔는지 확신하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조대원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보관하세요. 증상이 나타나거나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 긴급통화 기능을 누르세요. 일부 휴대전화에는 잠금 상태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 아스피린을 천천히 차분하게 씹으세요. 응급구조대에 전화한 후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간단합니다.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씹으세요. 표준 325mg 아스피린을 구할 수 있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거나 아스피린의 금기인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의 성장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심장마비의 원인입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어서 복용하면 체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어서 복용하면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회복하는 데에도 충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발생 시 혈전 위험이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코팅된 아스피린이나 서방형 아스피린은 복용하지 마세요. 복용량이 얼마 없다면 씹어서 복용하세요.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72세 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슴에서 목까지 답답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 찬장에 아스피린 한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죠. 그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앉아 아스피린 한 병을 씹었습니다. 나중에 심장 전문의는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심장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알약 덕분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아스피린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침대 옆 탁자, 부엌 서랍, 심지어 지갑에도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과학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응급구조대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실천입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된 중재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몇 분 동안 이는 병원에서 걸어서 나갈지 아니면 아예 병원에 가지 못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앉거나 누워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다음 단계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성거리거나 소지품을 챙기거나 문을 열 시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신체 활동은 이미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등을 기댄 채 발을 바닥에 붙이고 팔은 편안하게 뻗은 상태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지럽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머리를 살짝 올리고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은 흔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정될 기회를 주고 호흡을 느리게 하고 이미 제한된 산소 공급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81세의 앨리스가 가슴에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부엌을 치우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심장 문제라고 생각되면 앉아보세요. 다른 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푹 파묻혀 도움을 기다렸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고요함 덕분에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압박감,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하던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적게 움직이세요.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고 몸이 단 하나의 일, 즉 생존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간단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을 때는 몸이 구부정하게 앉지 마세요. 척추를 지지하고 호흡을 활짝 열어두세요. 자세가 편안하고 곧을수록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네 번째 댓글에 여러분의 참여를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5번째, 응급구조대를 위해 문잠금 해제하기.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도 아직 힘이 남았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단 몇 초라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문이 잠기면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급대원들은 필요할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문을 열면 시간이 더 걸리고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입구 근처에 있는 경우 놀라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을 열어두면 환자가 바로 들어와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심장에 필요한 몇 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출입이 통제되는 주거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이 안에서 쉽게 열릴 수 있나요? 눈에 잘 띄는 주소가 있나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 열 수 있는 예비 열쇠가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긴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콘도에 사는 76세 폴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증상이 나타나자 그는 911에 신고하고 아스피린 하나를 씹은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 한 번의 행동 덕분에 30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럴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제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까지 걸어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하지 마세요.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문 가까이에 있고 안전하게 닿을 수 있을 만큼 안정감이 느껴진다면 문을 열어주세요. 특히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락이나 의료용 열쇠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작은 준비 과정이지만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당신은 준비됐고 당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들이 해낼 차례입니다. 6번째, 휴대폰의 스피커폰이나 의료정보 기능을 활용하세요. 심장마비로 혼자 대기 중이라면 휴대폰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그 순간 휴대폰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핸즈프리로 응급구조대원과 통화할 수 있어 휴대폰을 꽉 쥐거나 귀에 대고 있을 필요 없이 호흡에 집중하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무언가를 귀에 대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구조대원이 더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이 호흡, 움직임,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환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제 그만큼이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의료정보 아이디입니다.
아이폰에서는 잠금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질병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는 경우 이 데이터는 시간을 절약하고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세 수잔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 의료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기에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당뇨병과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덕분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기록된 비상 연락처를 통해 그녀의 딸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설정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요 질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그리고 비상 연락처 한두 명을 입력하세요. 이 기능은 기술에 능숙한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징후가 느껴진다면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통화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믿으세요. 상대방의 차분한 목소리, 꾸준한 지시, 그리고 끊임없는 존재감은 기다리는 동안 덜 두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의 전화가 여전히 당신을 대신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6번 댓글에 여러분의 참여를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7번째, 심호흡을 천천히 하여 심장을 안정시키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매 순간이 더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 활용하면 신경계를 진정시켜 심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은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오는 동안 몸이 완전히 쇼크로 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심장 박동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천천히 하면 그 리듬을 천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약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내쉬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리듬 하나에 집중하세요. 몸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위험한 부정맥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3세 프랭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밀려오자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진 때 의사가 가르쳐준 간단한 호흡법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집중하고 움직이지 않고 공포를 떨쳐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침착해. 살아남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이 호흡법은 언제든 연습할 수 있어요. 쉬고 있을 때,
불안할 때, 심지어 TV를 보고 있을 때도요. 익숙해질수록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몸이 그 호흡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숨쉬기가 동맥을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산소가 계속 흐르도록 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가만히 있어. 살아남아. 마무리. 결국 심장마비에서 혼자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인지, 그리고 침착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 단계는 각각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슬을 형성합니다. 경고 신호를 인지하세요.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앉거나 누워서 힘을 아끼세요. 도움을 받기 쉽게 하세요. 휴대폰의 기능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심박수를 낮추어 안정을 유지하세요. 이 모든 조치는 당신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통제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치는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혼자일 때조차도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두려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당신이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있고 지식이 있으며 이제 계획도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세요.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부분이 있었나요? 이 부분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소중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